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. 9월 2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미국 시장은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신고가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. 사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 출발해가지고 사실 오를 만한 뉴스나 어떤 이슈, 흐름들이 없었는데 그냥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길래 오늘도 뭐 추세 관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25,000짜리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앞 단위가 바뀌면서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우리 시간으로 1시경에 엔비디아랑 오픈 AI랑 전략적 제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10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는 그런 뉴스로 엔비디아가 사실 하락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참 신기하죠. 왜 신기하냐면 계속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 늘리고 그 다음에 경쟁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저렇게 해가지고 오픈AI랑 손잡으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뭐 MS나 이런 애들이 사실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. 즉 계속 시장은 호재는 흡수하고 악재나 그에 대비되는 것들은 자꾸 치우는 주말에도 그쵸?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타코 트레이딩을 한 번 더 증명하는 일이 있었죠. 비자에 대해서 뭐 매년 갱신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말 바꿔가지고 처음에만 내면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그냥 뭐 이벤트 혹은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타코 트레이딩 어떤 악재가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반응을 보고서 물러날 거다. 다시 처리할 거다.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시장에는 악재라는 것이 전혀 좀 먹히지 않는다. 여전히 AI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불꽃놀이를 만들고 있죠. 늘 이야기 드리지만 추세의 반대편에서 특히나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예측해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고점이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지수의 어떤 인버스나 매도를 들어갈 타이밍은 어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죠.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기준이 있다라 그러면 그때 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. 지금은 어떤 고가 패턴도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고점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어렵게 시장의 반대편에서 힘쓸 이유는 없다. 하나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2차전지나 이런 쪽에 좀 물려있거나 개인들이 있는데 코스닥이 상승을 만들면서 또다시 바이오 제약이 간다라는 거. 물론 바이오 제약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냉정하게 지금 구간은 강성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 사실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별로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왜냐면 이미 한번 시세를 내고 또 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개인이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울 위치라 그런 분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좀 어렵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참고하시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. 사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만기 끝나고 초반에 그러니까 첫 흐름과 마지막 흐름을 위로 끝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만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음날 매물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. 그래서 장전에도 오랜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장을 이제 시가 저가 패턴으로 출발해 가지고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결국은 막혔는데 이슈가 또 발생하면서 혀를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. 그러다 보니까 장중의 흐름만 봐도 눌림 없이 계속 가는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거, 강한 종목의 혹은 강한 지수의 흐름. 물론 이거를 양원 상단을 밟고 갔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조금만 밀려도 다시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. 역시나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로서
지금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, 글쎄요,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죠. 이전에도 이야기 드릴 때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과연 이 비쌈을 또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,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,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애플이 신제품 발표 이후에 신제품 자체는 평가가 굉장히 박했지만, 사실상 뭐 판매에 있어서는 또다시 잘 나가고, 특히나 이번에 가격을 올린 것이 수익성 개선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신고가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죠. 과연 이제 이전 시가총액 1위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을지 뭐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종목별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신고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, 특히나 원래 월요일날 빠져야 되는 패턴인데 안 빠졌기 때문에 화요일날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과연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얼마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관점들은 똑같다라 보고 있고, 지금 구간에서는 오차겐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적으로는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,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글쎄요, 저는 다른 거 없다라고 봅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는 85,000원짜리 이 구간에서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끝까지 뭐 나 죽을 때까지 들고 갈 거 아니라고 그러면 내줄 거 내주는 구간, 얘가 9만원을 가든 10만원을 가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구간에서는 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,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혹은 그런 조언들을 무시한 결과는 결국 이런 흐름들을 견뎠다라는 거, 다음에 또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?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. 다만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박스 패턴을 만들었을 때 상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결국 그런 분들은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만든다라는 거,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다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코스닥의 흐름이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강성분들을 빼고는 사실 이 상승의 흐름을 또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다. 결국은 우리 시장의 신고가는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,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